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당신, 오늘도 일 없지? 수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피로감과 체념을 감출 수 없었다. 거실 한쪽 낡은 소파에 몸을 기대고 앉아있던 남편 준호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남편을 보며 수연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니, 일은 있는데 오늘은 쉬는 날이래.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수연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또 쉬는 날이래. 쉬는 날이 왜 이렇게 많아? 대체 그가 일하는 건지 마는 건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었다. 식탁 위에는 공과금 고지서가 쌓여 있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그리고 밀린 카드 대금까지. 잔액이 3만 원 남은 통장을 떠올리며 그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다. 당신, 오늘은 어디서 일하긴 한 거야? 질문은 했지만 수연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남편은 몇 달째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용직이라도 하려고 나가긴 하지만 일감이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았다. 아침에 나가봐야 오늘은 사람 다 찼어요 라는 말을 듣고 허탕치고 돌아오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그냥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은 필요 없다더라고. 준호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힘없이 말했다. 창밖에는 흐린 하늘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들이 보였다. 수연은 주방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반찬이라고 할 것도 없는 김치와 계란 몇 개뿐이었다. 마트에서 장을 본 게 언제였던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 엄마, 나 오늘 학원비 가져가야 해. 10살짜리 아들 도윤이가 방에서 나온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말에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 엄마가 오늘 좀 바빠서 내일 줄게. 괜찮지? 근데 선생님이 꼭 가져오라고 했어. 안 가져가면 다음 주부터 못하는데. 도윤은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아이의 걱정 어린 얼굴을 보니 수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떡하지? 밀린 학원비는 25만 원. 그 돈이 없어서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열어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단 3만 2천 원. 이 돈으로는 학원비는커녕 아이의 간식거리조차 사기 힘들었다.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오늘은 걱정 말고 다녀와. 아이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으려 했었다. 하지만 도윤이 방으로 들어간 뒤 수연은 결국 주저앉고 말았다. 이대로는 안 돼.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친정에 손을 벌리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이미 몇 번이나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이름. 지훈. 그는 과거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였다. 오래전 연이 끊어졌지만 몇 년 전 우연히 SNS에서 그의 프로필을 본 적이 있었다. 여전히 성공한 모습이었다. 번듯한 차,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듯 보였다. 지훈이라면 혹시 나를 도와줄까? 그 생각이 들자 수연은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이 너무 가혹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었다. 메시지 창을 열고 그의 이름을 검색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 손가락이 떨렸다. 보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 끝에 그녀는 결국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름을 떠올린 것만으로도 그녀는 스스로를 책망하고 싶어졌다. 엄마, 나 다녀올게. 아이가 문을 나섰다. 그 순간 그녀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당신 뭐해? 갑자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연은 흠칫하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생각하고 있었어. 준호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피곤한 듯 다시 몸을 돌려 소파에 기댔다. 수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대로 살 순 없어.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이제는 무기력한 남편이 되어버린 그를 보며 그녀는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 이름을 검색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저없이 메시지를 보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한 발짝 내딛고 있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고민했다. 이미 메시지를 보낸 후였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보내고 나서야 현실감이 밀려왔다.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취소할 수도 없었다. 메시지를 보낸 지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수연아. 진짜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지훈이었다. 수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막상 답장을 받고 나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3년, 아니 4년 가까이 연락이 없던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다. 지금 그는 어떻게 지내는지, 아직도 예전처럼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지만 그의 이름을 검색한 순간 SNS에 올라온 사진들이 그녀를 압도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 와인을 들고 여유롭게 웃고 있는 얼굴, 넓은 창이 있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모습, 해외로 떠난 여행 사진들. 한눈에도 그가 여전히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반면 자신의 현실은? 엄마, 학원비 가져가야 해. 공과금 또 밀렸네. 오늘도 일 없지. 마치 자신이 딴 세상에 사는 것만 같았다. 지훈의 삶은 언제나 윤택했고 자신은 늘 부족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손끝이 다시 휴대폰 위를 맴돌았다. 이대로 대화를 끝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응, 그냥 그럭저럭 지냈어. 넌 여전히 바쁘지? 보내고 나서도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다. 혹시 그가 대답하지 않으면 어쩌지? 아니, 그보다 혹시라도 뜬금없이 왜 연락했어? 라는 반응이 오면 어떡하지? 그러나 몇 초 만에 답장이 왔다. 그렇지 뭐. 일은 여전히 정신없이 하고 있어. 근데 너 갑자기 연락해서 놀랐네. 무슨 일 있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무슨 일 있냐고? 그는 몰랐다. 그녀가 얼마나 벼랑 끝에 서 있는지, 얼마나 생활이 힘들어졌는지. 아이 학원비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남편은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런 걸 솔직히 말할 수도 없었다. 그냥 우연히 SNS 보다가 생각나서 적당히 둘러댔다. 지훈의 답장은 금방 왔다. 진짜 나도 너 생각했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난다.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어. 정말 난 내가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그럼 한번 볼래?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만나자고? 그럴 줄 알았다. 아니, 어쩌면 은연중에 그걸 기대했을지도 몰랐다. 만나면 안 된다. 알면서도 그녀는 답장을 보내지 않고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만나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할까?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그를 만나면? 지훈은 예전부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대학 때부터 사업 감각이 뛰어났고 졸업 후에도 사업을 키워 성공 가도를 달렸다. 그리고 그는 예전에도 자신을 좋아했었다. 그때 그녀는 사랑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선택했다. 남편과 함께할 미래가 더 현실적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의 삶은? 남편은 번듯한 직장도 없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한때는 나름 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아이를 키우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하루를 다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지훈을 만나면? 그가 예전처럼 자신을 대해준다면? 그는 집도 직장도 안정적인 삶도 모두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 만약 그가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머리를 저었지만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었다. 손끝이 다시 휴대폰으로 향했다. 응, 좋아. 언제 볼까? 보내고 나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몇 초 후 지훈의 답장이 도착했다. 내일 어때? 저녁에 시간 돼.
응, 괜찮아. 좋아. 그럼 예전에 자주 가던 곳에서 보자. 대화가 끝났지만 그녀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남편이 자고 있는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자신도 한때는 그를 사랑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다. 이건 실수일까? 그러나 그 생각은 오래 가지 않았다. 아니,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면 그녀는 다시 한번 핸드폰을 확인했다. 그리고 내일 입을 옷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잠든 방은 조용했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안을 비추고 있었다. 수연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지훈과의 대화가 여전히 화면에 남아 있었다. 내일 봐. 그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였다. 짧고 간결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동안 꺼내지 않았던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정말 내일 만나도 되는 걸까? 불안했다. 하지만 기대도 되었다. 지훈과의 대화는 생각보다 자연스러웠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였지만 대화가 오갈수록 감정의 결이 바뀌었다. 요즘 많이 힘들다면서.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위험하게 느껴졌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건넸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어떻게 알았지? 내가 힘든 걸. 지훈은 그녀의 SNS에서 느꼈다고 했다. 예전 같지 않다고. 뭔가 달라졌다고. 달라진 게 뭐지? 아마도 예전처럼 밝은 사진이 없어서일까? 더 이상 여행 사진도, 가족과 함께 찍은 따뜻한 사진도 없어서일까? 그는 직설적으로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말 속에는 미묘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마치 그가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 그 순간 지훈이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데서 밥 한 끼 할래? 그와 함께 보내온 사진 속에는 고급 레스토랑이 있었다. 넓은 창가 자리, 반짝이는 샹들리에, 정갈하게 세팅된 테이블. 그곳에서 근사한 요리를 먹고 와인을 마시며 여유롭게 웃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나도 저런 곳에서 한 번쯤, 하지만 곧 현실이 떠올랐다. 냉장고 안에는 며칠째 같은 반찬만 남아있고 오늘도 아이 학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고민하던 자신. 그리고 여전히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 수연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이런 곳에서 먹는 밥이 맛있긴 하겠지. 가볍게 넘기려는 듯 답장을 보냈지만 속으로는 기대하고 있는 자신을 부정할 수 없었다. 지훈은 바로 답장을 보냈다. 맛도 맛인데 분위기가 좋아. 내가 좋아할 것 같아. 나도 저런 곳에 가보고 싶다. 그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넓은 사무실, 깔끔한 수트, 여유로운 미소. 반면 자신의 현실은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저녁 괜찮아? 그는 기다렸다는 듯 답장을 보냈다. 당연하지. 넌 몇 시가 좋아? 아이 학교 끝나고 저녁 먹을 시간이면 돼. 좋아. 내가 시간 맞출게. 그럼 내일 보자. 메시지가 끝났다. 그러나 대화는 끝나지 않았다. 수연은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남편은 여전히 곁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순간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정말 괜찮을까? 아니, 이제 그런 고민을 할 단계는 아니었다. 이미 한 발 들여놓았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수연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아들의 학부모 상담을 다녀온 참이었다. 상담실을 나설 때까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한숨이 절로 나왔다. 도윤 어머니, 학원비가 아직 미납 상태시더라고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가던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번 주 안에 정리되지 않으면 수업을 들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주다 보니 이해해 주시겠죠. 내가 뭘 이해해야 하지? 수연은 씁쓸하게 생각했다. 돈이 없으면 아이조차 교육받을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하라는 걸까? 그날 상담실에는 다른 학부모도 있었다.
주연은 선생님과 대화하는 동안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학부모가 미묘하게 자신을 바라보았던 것이 떠올랐다. 마치 저 집은 또 밀렸네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는 것 같은 표정. 그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이제는 학부모 상담조차도 두려워해야 하나. 그렇게 무거운 기분을 안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 준호는 여전히 거실에서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다. TV에서는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앞에 앉아있던 남편은 반쯤 감긴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도 일 없었어. 주연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날이 서 있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피곤한 듯한 표정이었지만 그보다 더 지쳐 보였다. 아침에 나갔는데 오늘은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해서 그냥 왔어. 이제는 그 대답도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위로라도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감정이 무뎌졌다. 같은 대답을 몇 달째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TV만 보고 있었어. 남편은 말이 없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주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대화를 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감정이 있었다. 이 사람과 계속 함께 살아야 할까? 이젠 남편을 볼 때 애정보다 피로감이 먼저 들었다. 그가 힘든 걸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거리가 줄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그저 운이 좋기를 바랄 뿐이었다. 운이 좋아야만 사는 삶은 너무 불안한데 그때 다시 지훈이 생각났다. 지훈. 그는 자신을 만나자고 했다. 주연은 그를 만나기로 했던 약속을 취소할까 고민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주머니 속에 넣어둔 휴대폰을 천천히 꺼냈다.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했다. 메시지 창을 열었다. 잠깐 볼 수 있어. 보내고 나니 심장이 두근거렸다. 답장이 오기까지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지금. 응, 잠깐이면 돼. 그럼 어디로 갈까? 어디든 좋았다. 그저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내가 편한 곳으로. 잠시 후 지훈이 장소를 보냈다. 주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편은 여전히 TV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남편이 무심히 물었다. 그냥 마트 좀 다녀올까 해서.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더 이상 그에게 솔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나섰다. 그리고 한 걸음. 이제 그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주연은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정갈하게 놓인 와인잔과 촛불이 분위기를 더했다. 공기 중에는 부드러운 음악과 요리의 풍미가 섞여 있었다. 그곳에서 지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검은색 수트를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너무나 잘 어울렸다.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은 채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오랜만이야, 수연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는 듯했지만 그 속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주연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늦지 않으려고 서둘렀어. 천천히 오지. 괜히 서두르다가 다칠라. 그의 사소한 배려가 그녀를 조금 흔들었다. 늘 무심했던 남편과는 달랐다. 웨이터가 와인 리스트를 내밀었다. 지훈이 손쉽게 와인을 골랐다. 그리고 금방 깊은 붉은 빛의 와인이 2개의 잔에 채워졌다. 우리 건배할까? 주연은 조심스럽게 와인잔을 들었다. 짠. 맑은 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다. 넌 여전히 아름답다. 지훈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아니야, 이제 나도 나이를 먹었지. 주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아니야,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졌어. 그의 말은 달콤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니 결혼 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남편은 더 이상 그녀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다. 사랑한다는 말조차 희미해진 지 오래였다. 지훈은 여유롭게 와인을 마셨다. 나 정말 놀랐어.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한동안 소식이 없었잖아.
그랬지. 그냥 살다 보니까 바빴어. 그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가 한심하다고 느껴졌다. 바쁘기는커녕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뿐이었으니까. 근데 요즘 힘들다며 그의 물음에 그녀는 움찔했다. 그냥 조금 거짓말이네. 너 원래 힘든 티 잘 못 내는 사람이잖아. 그는 수연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내 손이 말해주고 있어. 전보다 많이 야위었어. 수연은 순간적으로 손을 감쌌다. 괜찮아. 금방 나아질 거야. 그러나 자신도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럼 오늘만큼은 힘든 일 다 잊고 즐겁게 먹자. 어때? 그는 마치 그녀가 부담을 가지지 않길 바라는 듯 했다. 하지만 수연은 마음속에서 경고음을 들었다. 이건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와인 한 모금을 입에 머금고 있었다. 그날의 저녁은 너무나도 달콤했다. 오랜만에 맛보는 고급 요리, 촛불 아래에서 나누는 대화, 그리고 그녀를 향한 관심 어린 눈빛.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부드러웠다. 남편과 함께하는 식사는 항상 같은 분위기였다. 라면이나 김치찌개 혹은 저렴한 백반집. 대화는 언제나 한정적이었고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지훈과의 저녁은 너무나 달랐다. 그가 웃으며 그녀의 접시에 고기를 덜어주었고 와인을 따라주었고 예전과 다름없이 그녀를 편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저녁이 끝난 후 이제 어디 갈래? 그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수연은 순간 머뭇거렸다. 이대로 집으로 가야 했다. 하지만 호텔 스위트룸 문 앞에서 그녀는 멈춰 서 있었다. 괜찮아. 아무 부담 갖지 마. 지훈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다. 그 안에서는 은은한 조명이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한 발도 들여놓지 못했다. 이 문을 넘어서면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녀의 현실이 떠올랐다. 가난, 밀린 공과금, 아이의 학원비, 그리고 무기력한 남편. 이제 선택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발이 움직였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수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침구, 부드러운 시트의 감촉. 잠시 동안 여기가 어디인지 헷갈렸다. 하지만 옆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모든 현실이 단번에 되살아났다. 지훈. 그는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아침 풍경이 보였다. 고급 호텔의 높은 층에서 내려다본 거리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하지만 수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차가운 공기가 맨살을 스쳤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머리는 무겁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밤새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의 손길 따뜻했던 체온, 부드러운 속삭임, 그리고 그녀가 문을 넘어서기 전 마지막으로 떠올렸던 것. 가난, 일어났어. 지훈이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응. 그냥 아직 정신이 좀 없어서. 지훈은 그녀를 빤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 알아.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말대로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후회하면 안 되는 일이었다. 그 순간 지훈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작은 봉투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건. 그녀는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안을 열어보지 않아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었다. 돈. 내가 힘들다고 했잖아. 그냥 부담 없이 받아. 수연의 손이 떨렸다. 돈을 받으면 그 순간 모든 게 확정되는 것 같았다. 이런 거 받을 수 없어. 그녀는 힘겹게 말했다. 하지만 손끝은 봉투를 꽉 쥐고 있었다. 지훈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너한테 투자하는 거야. 난 내가 불행한 게 싫어. 그 말이 더 깊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마치
그녀의 상황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이 관계는 이제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녀는 돈을 받았다. 손끝이 떨렸다. 봉투를 쥐고 있는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하지만 가난보다 더 두려운 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그 말과 함께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외면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시작되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오며 수연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현실이 다시 몸을 짓누르듯 무겁게 내려앉았다. 고급스러운 호텔 문을 등지고 몇 걸음을 떼자마자 그녀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쫓겨난 사람처럼 느껴졌다. 밤새 그녀를 감싸던 부드러운 시트의 감촉, 은은한 와인향, 지훈의 따뜻한 체온. 모든 것이 너무 쉽게 사라져 버렸다. 지훈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에게 따뜻하게 말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난 언제나 기다릴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작은 미소를 짓고 돌아섰을 뿐이었다. 택시에 올라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아침은 여전히 바쁘게 흘러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출근을 하고, 누군가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또 누군가는 아침 시장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만이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단어가 한없이 낯설게 느껴졌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오래된 집 특유의 공기, 아직 정리되지 않은 거실, 소파에 대충 던져진 담요, 그리고 주방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 왔어. 남편 준호가 부엌에서 나왔다. 수연은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했다. 그가 언제나처럼 무기력하게 소파에 누워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의외로 그는 활기차 보였다.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녀는 애써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 그 말에 준호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보며 싱긋 웃었다. 근데 너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 그 순간 수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기분 좋아 보인다고? 그럴 리가 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피하며 머리를 저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어쩌면 남편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는 그녀가 가진 가장 큰 죄책감을 건드린 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화장실 문을 닫고 샤워기 손잡이를 돌렸다. 뜨거운 물이 세차게 쏟아졌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씻어내야 해. 그렇게 생각하며 물줄기에 몸을 맡겼다.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감각이 피부 위에 남아 있었다. 아니, 사실 지워지지 않는 것은 몸이 아니라 가슴속 깊이 남겨진 기억이었다. 죄책감, 그리고 안도감. 그녀는 눈을 감고 이마를 벽에 기댔다. 어젯밤 그녀는 생계를 위한 선택을 했다. 이제 괜찮아. 이제 당분간은 돈 걱정 안 해도 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그녀를 괴롭혔다.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지? 그녀는 그 답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물을 한참 맞고 있다가 그녀는 천천히 샤워기를 껐다. 그리고 타올로 몸을 감싸며 거울을 바라보았다. 젖은 머리카락 아래로 보이는 자신의 얼굴.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이제 현실로 돌아왔어. 수연은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거짓말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다. 밀려있던 전기세와 가스비, 카드 대금까지 모두 납부를 마쳤다. 아이의 학원비도 밀리지 않고 제대로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끊어질 듯했던 인터넷 요금도 연체 상태에서 벗어났다. 한순간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수없이 고민하고 절망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해 잠 못 이루던 문제들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깔끔하게 사라져 버렸다. 그녀는 통장을 보며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돈이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도 있구나.
씁쓸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한편으로는 기뻐야 했다. 돈 걱정 없이 며칠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놓여야 했다. 하지만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무언가가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었다. 이게 옳은 걸까? 그녀는 머리를 저었다. 아니, 옳고 그르고를 따질 여유가 없었다. 눈앞에 닥친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였다.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도윤이의 밝은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 이제 학원 계속 다닐 수 있는 거야?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후벼 팠을까? 주연은 그저 웃으며 응이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아이는 몰랐다. 자신의 학원비가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엄마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모르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남편도 모르고 있었다. 밀린 공과금이 한 번에 정리되었는데도 남편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어쩌면 알고 싶지 않은 걸지도 몰라. 주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남편은 무언가 달라진 걸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굳이 묻지 않는 것은 자신이 대답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어쩌면 남편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수연이 그 대가로 무엇을 했는지. 집에 도착한 그녀는 주방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꺼냈다. 정리된 고지서들을 쭉 펼쳐놓고 하나씩 찢어버렸다. 끝났다. 속으로 되뇌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끝이 아니었다. 이 돈은 영원하지 않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도 결국 다시 빈 통장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실은 또다시 그녀를 옥죄어 올 것이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훈. 그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 메시지를 열었다. 보고 싶다.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한 채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또다시 선택해야 하는 걸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다시 그를 찾아가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창가에 앉아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보고 싶다. 지훈의 메시지가 아직도 화면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몇 번이나 답장을 할까 고민했지만 쉽게 손이 가지 않았다. 다시 그를 만나야 할까? 다시 그를 만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다시 한번 진동이 울렸다. 이번에도 지훈이었다. 시간 괜찮으면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할까? 그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만나면 안 된다. 하지만 만나야만 한다. 그녀는 결국 짧게 답장을 보냈다. 응, 어디서 볼까? 고급 레스토랑. 그곳은 그녀가 남편과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다. 하얀 테이블보 위에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고 벽에는 고풍스러운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곳에 앉아있는 지우는 언제나처럼 여유로웠다. 와줘서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내가 걱정돼서 말이야. 그는 잔을 들어 그녀에게 와인을 따라 주었다. 걱정. 그래, 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 주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우는 천천히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후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집을 마련해 줄게.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뭐,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전세든 월세든 내가 편한 대로. 주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 월세방에 살고 있었다. 남편이 일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한 이후 더 이상 예전처럼 넓은 집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래된 아파트의 좁은 방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왜?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난 내가 불행한 게 싫어. 그 말이 다시 한번 그녀를 흔들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을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그녀가 떠나지 못하도록 더 깊숙이 끌어들이려는 걸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지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냥 너와 내 아이가 좀 더 편하게 살았으면 해서 하는 거야. 순간 수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걸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명확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밀린 공과금과 생활비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편의 무기력한 모습을 다시 마주해야 할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고마워.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그녀는 무언가를 넘어버린 기분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그의 물음에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냥 좋은 기회가 있어서. 기회? 응, 지인이 좋은 기회를 줘서.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니, 묻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단순히 그녀가 좋은 친척을 만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우리 이제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을지도 몰라. 남편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진짜? 응.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고마워, 여보.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 순간 그녀는 남편의 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갈 수 없었다. 와, 이 집 정말 좋다. 남편 준호의 감탄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수연은 입구에 서서 조용히 집안을 바라보았다. 지훈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 햇빛이 잘 드는 넓은 창, 이전보다 훨씬 깨끗한 벽과 바닥, 거실과 주방이 분리된 공간에 방도 2개나 있었다. 이전 집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꿈 같은 곳이었다. 도윤이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신이 난 얼굴로 말했다. 엄마, 내 방이 생긴 거야. 수연은 아이를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젠 너만의 방이야. 우와, 나 진짜 좋아. 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남편도 만족한 듯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집을 둘러보았다. 우리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네. 그 말에 수연은 애써 웃었다. 숨통이 트인 건 맞았다. 더 이상 월세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언제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통보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집이 그녀에게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지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는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주고 끝날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그녀는 알게 모르게 더 깊숙이 얽혀버렸다. 이제 이 관계를 쉽게 정리할 수 없다. 이 집에서의 삶은 편안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이기도 했다. 짐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뒤 저녁이 되자 남편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 우리 정말 고생 많았다. 그래도 결국 이렇게 좋은 기회를 잡았잖아.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내 덕분이야. 좋은 기회 알아봐줘서 고마워. 남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이 따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온기가 낯설게만 느껴졌다. 내가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은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이제 남편은 더 이상 생활고에 허덕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모르는 이 기회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녀는 지훈을 떠올렸다. 이 집을 마련해 준 사람.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이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늦은 밤 남편과 아이가 잠든 뒤 수연은 조용히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새로운 집의 공기가 아직 낯설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지훈이었다. 잘 적응하고 있어. 그녀는 한동안 화면을 내려다봤다. 그러다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응, 고마워. 몇 초 후 다시 메시지가 왔다. 언제 볼까? 그녀의 심장이 요동쳤다. 이제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다. 이 집의 주인은 그녀가 아니라 그였다. 그녀는 결국 짧은 답장을 보냈다. 내일 저녁 괜찮아?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새로운 삶. 그것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끝없는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다. 수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깨끗하게 다림질된 셔츠, 단정하게 묶은 머리,
오래된 화장품으로 가볍게 정리한 얼굴. 오랜만이었다. 면접을 보러 가는 기분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면접은 아니었다. 이미 합격이 확정된 자리였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게 맞는 걸까? 불과 얼마 전까지 그녀는 돈 때문에 매일 밤 불안에 시달렸다. 밀린 공과금, 학원비, 집세. 그리고 이제 새 집이 생겼고 생활도 안정되었다. 그리고 일자리까지. 지훈이 마련해준 일자리였다. 주연은 아직도 며칠 전 그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다. 일도 하나 알아봐 줄 수 있어.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내가 원하는 일은 뭐든 할 수 있어. 그는 아무런 고민도 없이 말했다. 마치 세상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처럼.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면 돼. 걱정 마. 내가 부담 갖지 않을 자리로 알아봐 줄게. 그의 말은 달콤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다. 하루 만에 그녀의 손에 하나의 문서가 건네졌다. 고급스러운 로고가 찍힌 문서에는 그녀가 곧 다니게 될 회사의 계약서가 있었다. 경리팀 사무보조. 부담스럽지 않은 일. 하지만 급여는 충분했다. 남편은 그녀가 직장을 갖게 되었다는 소식에 기뻐했다. 정말 너 드디어 직장 구한 거야. 그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자 준호는 활짝 웃었다. 대박이다, 여보. 이제 우리 진짜 좀 살겠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자신이 어떻게 이 직장을 구했는지, 누구 덕분인지. 그저 운이 좋아 좋은 기회를 잡은 줄로만 알고 있다. 어떻게 구한 거야? 갑자기. 그 질문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을 했다. 좋은 지인이 연결해줬어. 와, 정말 운 좋았네. 그분한테 너무 고맙다고 해야겠다. 주연은 애써 웃었다. 그래, 고마운 사람이야.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훈이었다. 첫 출근 준비 잘하고 있어. 그녀는 남편이 모르게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제 그녀는 지훈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직장.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더 깊이 그의 소나기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후퇴는 없어. 출근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생활. 주연은 매일 아침 출근을 하고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다. 경리팀 사무보조라는 업무는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적당한 일이었다. 적어도 남편과 아이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직업이었다. 우리 이제 진짜 좀 살만해졌다. 남편은 요즘 기분이 좋았다. 아내가 번듯한 직장을 구하고 생활이 안정되자 그의 어깨도 한결 가벼워졌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정말 고맙다, 여보. 그의 말에 수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스스로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이건 운이 아니었다. 그저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지훈을 거절할 수 없었다. 일은 할 만해?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녀는 사무실 밖에서 전화를 받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응, 덕분에 잘 적응하고 있어. 그래, 다행이네. 그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무언가가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그런데 언제 볼 거야? 그녀는 순간적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거절할 수 없다. 오늘 저녁 괜찮아?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자 지훈은 미소 짓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아. 그럼 오늘 봐. 고급 레스토랑. 그곳은 언제나처럼 조명이 은은했고 와인잔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주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지훈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이제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의 말에 그녀는 움찔했다. 무슨 말이야? 지훈은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이 정도 했으면 넌 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의 말에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주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난 아직도 망설이는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느껴졌다. 이제까지 내가 받은 것들을 생각해봐.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받았다. 새로운 집, 직장, 경제적 안정.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그녀를 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과 아이, 그들을 떠날 수 없었다. 아니, 떠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지우는 그녀의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의 말이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왔다. 그는 조급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그녀가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곳까지 끌고 갈 것이다. 그녀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깊이 빠졌는지를 실감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새로운 삶이 손에 들어왔다. 더 이상 밀린 공과금에 허덕이지 않았다. 아이의 학원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남편도 더 이상 무기력하게 집에만 있지 않았다. 이제 진짜 좀 살 것 같다. 여보. 남편 준호는 요즘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 너 덕분이야. 내가 직장을 구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더 짓눌렀다. 그녀는 번듯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삶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다. 그녀가 얻은 모든 것은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받았다. 좋은 집,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경제적 여유. 그리고 그 대가로 그녀는 그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내가 하고 있는 게 옳은 걸까?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물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예전과 달랐다. 과거에는 지친 얼굴이었고 늘 불안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깔끔한 정장, 단정한 화장, 그리고 스스로도 느낄 수 있는 변화된 분위기.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완벽했다. 하지만 내면은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연은 조용히 시선을 돌렸다. 남편은 예전보다 한결 밝아진 얼굴이었다. 그는 그녀가 경제적으로 집을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녀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썼다. 내가 요즘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그 말에 수연은 가슴이 아려왔다. 정말 날 믿고 있구나. 그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다. 그녀가 직장을 다니게 된 이후 남편은 더욱 노력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아이를 챙기며 그녀를 배웅했다. 그리고 집에서 쉬는 날에도 나름대로 돈을 벌 방법을 고민했다.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뭐 먹고 싶어?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무거나 좋아. 그 말과 함께 그녀는 핸드폰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지훈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보고 싶다. 그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밤이 되자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속삭였다. 이제 난 되돌아갈 수 없어.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그냥 나한테 와.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수연은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숨을 삼켰다. 그는 서서히 그녀를 더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관계는 어쩌면 일종의 타협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 안정적인 삶, 돈, 직장, 그리고 지훈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제 지훈은 더 이상 타협을 원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 이상 애매하게 두지 마.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겠어. 그의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요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중간 지점에 서 있을 수 없었다.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뭘까?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자신의 얼굴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했다. 예전보다 더 세련된 옷, 더 안정된 생활,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 그녀는 달라졌다. 하지만 남편과 아이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들은 그녀를 믿고 있었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되돌렸다. 도윤이는 방에서 뛰어나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엄마, 오늘 일찍 왔다. 주연은 멍한 얼굴로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작은 손이 그녀의 옷깃을 잡고 있었다. 응, 오늘은 좀 일찍 왔어. 그녀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그 작은 체온이 너무 따뜻했다. 이 아이를 두고 난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 거지? 문득 남편이 떠올랐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 선택을 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걸 버릴 수 있을까? 그날 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다. 손에 쥔 핸드폰에는 지훈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결정했어.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말처럼 더 이상 숨길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숨겨야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었다. 그녀는 현실을 택하기로 했다. 그래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이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주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어두운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조용한 밤이었다. 남편과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손에 쥔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지훈, 오늘도 보고 싶다. 이제 이 메시지는 더 이상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지 않았다. 더 이상 혼란스럽게 만들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미 현실을 선택했다. 그 현실이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지훈과의 관계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이제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시트에 몸을 맡기는 것도, 고급 호텔 바에서 와인을 마시는 것도 익숙해졌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 지훈은 여전히 그녀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그의 관심은 진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이든 아니든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이 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그는 더 이상 관계를 강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수연이 스스로 그를 찾아오고 있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여전히 그녀를 믿고 있었다. 여보, 우리 요즘 정말 살만하지 않아. 그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주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이제 그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익숙해졌다. 남편은 더 이상 그녀의 변화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감사했다. 내 덕분이야. 좋은 기회도 잡고 아이도 잘 키우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가 방에서 뛰쳐나왔다. 엄마. 도윤이는 밝은 얼굴로 그녀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다.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주연은 아이를 품에 안았다. 작은 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가 점점 더 이 집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밤이 되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그녀는 천천히 핸드폰을 열었다. 지훈, 내일도 볼 수 있어.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응.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이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가난이 내게 내린 벌을 받는 거야. 이제 그녀는 그 죄를 벗기 위해 살아가야 했다.